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를 위한 가장 따뜻한 지혜를 전해드리는 노후지혜지킴이 채널 전문의 류동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 누구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 병원에 자주 가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니까 일단 치료부터 받아야지. 그런데 만약 지금 받고 있는 그 검사가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불러오고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70대 이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릴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유는 단순한 겁주기가 아닙니다. 의사들도 쉬쉬하는, 하지만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겪어온 현실입니다. 더 이상 무분별한 검진과 치료에 시간과 돈, 체력, 정신력을 쏟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 속엔 여러분의 삶의 질을 지키는 진짜 건강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나누리 한편의 이야기 또한 여러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만약 이 이야기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응원해주세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진실, 의외로 가장 위험한 검사 1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0대 이후 가장 흔히 권유받는 검사 중 하나가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정기검진처럼 추천하죠. 하지만 80세를 넘긴 고령자에게는 이 검사가 생명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지인 어르신 79세의 김노인께선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문제는 검사 도중 발생한 장천공, 작은 구멍이 장에 생기면서 즉시 수술이 필요했고, 그 후로 수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받지 않았더라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살았을 텐데 검사하다 병을 얻은 셈이지. 의학계에서도 이 위험성은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70대 후반 이상 고령자의 대장 내시경은 장천공이나 출혈 등 중대한 합병증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더욱이 이 연령대에서 발견되는 대장 용종의 상당수는 느리게 자라는 비암성 조직입니다. 즉, 굳이 떼어내지 않아도 평생 무증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라는 말에 속아 위험한 검사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검사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사 자체가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 그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고령자에게 절대 권하지 않는 또 하나의 검사, 불필요한 치료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계해야 할 검사는 폐 CT 검사입니다. 특히 흡연 경력이 있거나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에겐 정기검진 항목처럼 권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도 없는데 단지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CT를 찍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을까요? 박기훈 76세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정기검진에서 폐 CT를 권유받았고 그 결과 아주 작은 결절옥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암일 수도 있습니다. 정밀검사를 해보시죠. 그 말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추적 촬영, 조직검사, 그리고 반복되는 대기. 결과는 다행히도 양성, 즉 아무 문제가 없는 결절이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나는 매일 죽음을 상상했어. 삶이 아니라 고통의 연속이었지. 실제로 미세 결절의 90% 이상은 암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 시스템은 그 혹시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많은 검사와 시술을 권유하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스트레스, 감염 위험, 비용 부담, 이 모든 것이 고령자에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게다가 폐 조직 검사는 고령자에게는 출혈, 기흉 등 합병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은 뒤로 몸도 마음도 더 아픈 노년을 맞이하는 셈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증상 상태의 고령자에게 CT나 MRI 같은 고비용 영상 검사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는 병원에서 너무 쉽게 처방되는 약물이 어르신들의 몸을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산 약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매번 같은 약을 반복적으로 받아 드시는 것 혹시 익숙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그 안에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 그리고 혈압약, 수면제, 진정제,
위장약 등은 고령자에게 지나치게 많이 처방되는 약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4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스타틴 계열 약물을 처방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복용을 시작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근육통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참으셨죠. 그런데 걷는 것도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이루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았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스타틴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어요. 사실 꼭 필요한 약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시겠어요? 꼭 필요하지도 않았던 약이 어머니의 일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고령자에게는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약물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러 부작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수면제나 진정제는 낙상, 혼동, 치매와 유사한 증세를 유발하기도 하죠. 심지어 어떤 약은 다른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반응을 왜곡시켜 결국 또 다른 약을 추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령자들이 10가지 이상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폴리파마시 POLYPARMACY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약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약이 병보다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서는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심리적 건강검진의 위험성, 즉 건강염려증과 불안이 어떻게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검진을 받았는데 조금 수치가 높네요. 이건 정밀검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큰 병일까? 나 죽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마음은 병을 앓기 시작합니다. 72세 이모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건강에 유독 신경을 쓰시던 분이었고 매년 꼬박꼬박 종합검진을 받으셨죠. 어느 해 혈액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다는 말에 곧바로 몇 군데 병원을 더 찾아가 CT, MRI, 조직검사까지 연달아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별 문제 없는 노화에 따른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주 동안 이모님은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고 식사량도 줄어 체중이 급격히 빠졌습니다. 그때는 내가 죽어가는 줄 알았어.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은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지. 이처럼 고령자에게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직접 면역력과 신체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건강염려증은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수면장애, 우울감으로 이어져 실제 질환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검사 결과를 알고 있어야 안심이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할 때보다 애매하게 알고 있을 때 불안은 훨씬 더 커집니다. 검진은 단순한 진단 행위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 그로 인한 감정 변화까지 고려해야 비로소 올바른 건강관리가 됩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또 다른 검사가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경제적 손실, 검사 하나가 어떻게 노후의 여유를 무너뜨리는지를 다뤄드리겠습니다. 검진을 받는 건 무료니까 괜찮다고요? 그런데 그 검사 하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백만 원짜리 치료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정재훈 씨 75세의 사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병원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후 간 수치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조직검사와 추가 영상 촬영, 그리고 혹시 모를 암의 초기 단계라는 말에 몇 차례의 입원과 비급여 치료까지 받게 되었죠. 1년간 들어간 총 비용은 약 780만 원. 그가 평생 모아둔 해외여행 자금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검사하고 치료받았지만 내 몸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과 통장은 완전히 고갈됐어요. 노년기에는 소득이 거의 없고 국민연금이나 자녀 지원 외엔 고정 수입이 제한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병원 방문, 추가 검사, 처방약, 입원 치료는 삶의 여유와 자존감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많은 검사와 치료 중 상당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병원비만이 아닙니다. 병원을 오가기 위해 택시비와 식비, 보호자 시간, 체력까지 모두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내 건강을 위해서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건강을 위한 올바른 투자였을까요? 의학계에서도 말합니다. 고령자의 건강검진은 생명 연장보다 삶의 질과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막연한 불안에 따라 움직이는 소비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검사는 꼭 받아야 할까? 정말 필요한 검사 5가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병원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만 선별해서 받는 지혜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대체 뭘 해야 하지? 병원에 가지 말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불필요한 검사는 피하되 꼭 필요한 검사만은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사에는 시기와 상황 그리고 개인 맞춤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검사의 목적이 질병 조기 발견이 아니라 생활의 질 유지와 기능 보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의학계, 노인의학 전문가, 그리고 수많은 실사례를 바탕으로 70세 이후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필수 검사를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거. 1. 혈압 측정. 침묵의 살인자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뇌졸중,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다행히도 매일 아침 몇 초만 투자하면 그 위험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을 측정하시고 작은 수첩에 적으십니다. 그 습관 덕분에 혈압 변동의 흐름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고 갑자기 어지럼증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병원에 가서 큰 위기를 피하셨습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 최고 혈압이 140 이상인 경우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체크가 필요합니다. 단, 약물 복용 전에는 반드시 연령, 증상, 기존 질환을 고려해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겠죠. 다음 8페이지에서는 2번째 필수 검사인 당뇨병 검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노년기 당뇨는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2번째로 꼭 필요한 검사는 바로 당뇨병 검사입니다. 특히 공복 혈당, 당화 혈색소 HbA1c 검사는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왜일까요? 당뇨병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눈, 신장, 발, 신경계, 심장 등 우리 몸 곳곳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령자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작은 발의 상처 하나가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초기에만 발견하면 약 없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웃 김할아버지 75세는 정기 혈당 검사에서 공복혈당 135, 당화혈색소 7.1%로 경계 수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약물 대신 식사 조절과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제안했죠. 그 결과 6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됐고 지금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당뇨가 내 인생을 빼앗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내 삶을 다시 돌려받은 느낌이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뇨는 단지 혈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의 질, 식사의 습관, 운동의 빈도, 심지어 감정 조절 능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정기적인 혈당 체크, 특히 당화 혈색소 검사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노년기 필수 건강검진입니다. 단,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조금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약물 치료에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생활습관 개선부터 시도하는 것이 노년 건강이 지혜로운 출발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는 3번째 필수 검사, 골밀도 검사와 낙상 예방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꼭 필요한 검사는 바로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여성, 그리고 폐경 이후 장기간 경과한 분들에겐 더욱더 필수적인 검사죠. 노년기의 낙상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고입니다. 한번 부러지면 회복하는데 6개월 이상, 심한 경우 침상에 누운 채 여생을 보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67세에 처음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고 경계선 골감소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때부터 칼슘, 비타민 D 보충제, 그리고 걷기 운동과 계단 오르기를 병행하시면서 지금 78세가 되신 지금도 똑바로 걸으시고
계단도 문제없이 오르내리십니다. 내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내 자존심이야. 골밀도 검사는 뼈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히 골절 위험이 높은 고관절, 척추, 손목 부위를 중심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골다공증은 초기엔 전혀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넘어진 뒤에야 알게 되죠. 그러나 그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가 낮게 나왔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약물 복용이나 식생활 개선,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골밀도는 단지 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노년기 건강의 지표입니다. 기초 체력, 면역력, 이동 능력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서는 네 번째 필수 검사인 청력 시력 검사, 그리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잘 보는 것이 노년기 인지력과 감정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나눌게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왜 자꾸 TV 소리를 크게 틀어요? 이런 말 가족에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노년기에 접어들며 나타나는 감각의 둔화, 특히 청력과 시력의 저하는 그 자체로도 불편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인지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저희 삼촌 74세도 처음엔 보청기 착용을 매우 꺼려 하셨습니다. 난 아직 괜찮아. 괜히 귀에 먹기기 싫어. 그런데 점점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없이 앉아만 계시곤 했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 청력 검사를 받았고 경도 난청 진단을 받고 적합한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셨습니다. 놀랍게도 삼촌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말수도 많아졌고 손주들과 나누는 대화도 활기찼습니다. 귀가 들리니까 내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청력 저하는 단순히 귀가 잘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지 기능 저하, 우울증,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건강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력 저하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은 노년기에 흔하게 발생하는 시력 관련 질환이며 초기에 잡지 않으면 시력 손실이 불가역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력 검사와 필요시 안약, 렌즈, 수술 등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듣고 잘 본다는 건 단순히 감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통로이며 자존감을 지키는 중요한 힘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는 다섯 번째 필수 검사, 우울증 선별 검사와 심리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다뤄드리겠습니다.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 마음일지도 모르니까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몸보다 먼저 아파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다들 외롭고 허전하지, 그게 병이겠어? 라고 말하며 마음의 병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자주 한숨을 쉬며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우리 가족 모두 그저 슬픔의 과정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무기력함과 식욕 저하, 그리고 눈빛 속 깊은 공허함을 보며 우리는 우울증 선별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중등도 이상의 우울감으로 진단받았고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 미술 치료를 병행하면서 서서히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지. 노년기 우울증은 신체 통증, 소화장애, 불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체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나치고 더 오래 방치되죠. 무엇보다 노인의 자살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고 그 근저에는 인지되지 못한 우울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기적인 우울증 선별 검사는 신체 검사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단지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지쳐 있어요. 도와드릴까? 라고 손을 내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살펴야 몸도 따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필수 검사를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실생활 팁과 사례 중심의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 가능한 생활 지혜로 이어드릴 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0대 이후엔 무조건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5가지 검사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검사들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건 건강수첩을 만드는 일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부모님을 위해 작은 노트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 안에는 혈압 측정 수치,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 최근 골밀도 검사 결과, 청력과 시력 검진 기록, 그리고 우울증 검사 결과와 느낀 점 등 모든 걸 날짜별로 차분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기록 하나가 병원 진료 시 큰 도움이 되는 건 물론이고 가족 간의 소통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첩 덕분에 내가 내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 의사 선생님 말도 더 명확하게 들리더라. 두 번째는 검진 전 질문 목록을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이 검사는 내 나이에 꼭 필요한가요? 검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 방향이 정말 달라질까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사전에 준비해두면 막연한 불안이나 의료진 권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건강 문제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결정해야 삶의 균형과 안정이 지켜집니다. 특히 자녀들은 종종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에 무조건 병원 가세요 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때로는 부모님을 더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안심을 주는 수단이지 강요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다음 13페이지에서는 검사보다 더 강력한 노후 건강 전략, 바로 생활 습관 개선의 실제 사례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걷기, 식사, 수면, 수분 섭취 같은 매일의 루틴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생생한 이야기로 들려드릴게요.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약보다 검사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 특히 70대 이후의 건강은 크게 3가지 루틴에 달려 있다고도 하죠. 첫 번째는 걷기입니다. 저희 동네에 사는 정할아버지 92세는 매일 아침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동네 공원을 3바퀴씩 걷는 분입니다. 걷는 게 내 약이야. 병원보다 공원을 먼저 찾아. 그분은 고혈압도 당뇨도 약 없이 관리하시고 지금도 장보러 직접 다니시며 주말마다 손주들과 놀아주시죠. 하루 30분 걷기, 심장, 폐 기능을 유지하고 혈당을 낮추며 무엇보다 삶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는 식사 루틴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줄면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 기초 대사량도 급격히 떨어지죠. 하지만 나이 들면 소화 기능과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아 고기류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문제를 계란, 두부, 생선, 콩으로 해결하셨습니다. 특히 두부조림, 계란찜, 된장국 등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짜드린 결과 피로감이 줄고 체력이 훨씬 안정되셨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과 수분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않게 되어 탈수로 인한 변비,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쉽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 물을 챙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이 울릴 때마다 한 컵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거죠. 작은 변화였지만 변비가 사라지고 피부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면, 늦은 카페인 섭취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저녁엔 늘 같은 시간에 스트레칭, 따뜻한 우유, 잔잔한 음악으로 마음을 정돈하셨습니다. 이 루틴 덕분에 한때 불면으로 고생하던 어머니는 지금은 약 없이도 밤새 편히 주무십니다. 이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 1%의 습관이 노년기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는 검사와 치료보다 더 깊은 건강의 핵심, 바로 삶의 의미와 연결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외로움, 소속감, 이키가이가 몸에 주는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몸이 아프지 않은 상태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사람은 의외로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더 잘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이 말하는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 살아갈 동기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73세가 되던 해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한다고 하시던 분이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그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마주하며 인생의 두 번째 봄을 살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내 얘기에 반응해주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이런 정서적 연결은 우울감과 외로움을 줄이고 심지어 면역력과 혈압, 수면의 질까지 높여준다는 의학적 연구도 존재합니다. 또한 단체 활동, 합창단, 마을회관 모임, 텃밭 가꾸기, 손주 돌보기 등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삶이라면 검사도 약도 필요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결국 나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는 삶, 내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하루하루에서 비로소 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따뜻하게 정리하며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작은 변화와 실천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70대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약, 더 많은 병원 방문이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과 더 따뜻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받지 말아야 할 검사 5가지는 몸보다 마음을 병들게 하고 때론 삶의 여유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할 검사 5가지는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오래도록 살아갈 힘을 키우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생활 속 소소한 루틴, 마음을 돌보는 습관, 누군가와 연결된 삶이 주는 의미와 생기입니다. 건강이란 병원에서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걷고, 웃고, 좋아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가끔 노래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리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 그렇게 우리는 검사보다 더 정확한 나의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치료보다 더 근본적인 마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로운 노후의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걸음씩 나이 들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건강은 당신의 선택으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노후지의 건강지킴이가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